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제 리뷰 채널로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약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함께 대담한 만화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 곳 어딘가에서 한때 존재했던 소년 수중생물처럼 소중한 어머니에 의해 구해진 새끼 물고기 코탐. 그때 그는 소심하고 연약했지만 혼자 물과 짙은 바다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가까이서 보면 그는 피의 몸으로 뒤범벅이다. 어느 어부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어디서 봐도 피가 흐르며 완전히 찢어진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혼자 서 있어도 우울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뿐이다. 갑자기 거대한 힘을 느껴 가까이에서 공격당해 놀란 코탐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빠르게 몸을 돌리고 막가지로 숨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그가 새로운 사람을 보았을 때 물고기의 눈이 미트처럼 생겼다. 그 의문의 사람은 멀리 서면 어둠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면 편집자가 무례하게 얼굴을 지웠다.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다. 소중한 수중생물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다. 그 의문의 사람이 코탐을 부르자 코탐은 처음에 그가 날카롭고 조심스럽게 보였지만 천천히 다시 수영에 다가가고는 어색해하며 물 위에 얼굴을 가리고 아바타를 만들어 물속에서 숨을 숨기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염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코탐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짐에 따라 더 이상 손을 내미지 않고 대신 머리를 쥐고 있는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코탐은 거동하지 않았다. 물고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코탐은 눈을 감았다가 코를 막아둔 채 남자가 지느러미를 때리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의 머리만 문지르고 아야야,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기뻐해야지. 그리고 황금빛 빛깔의 것을 전달하다가 머리로부터 이곳저곳에 긴급한 노란빛 원을 밀어넣어 불편했다. 입 주위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까맣게 묻힌 전신도 떨고 있었다. 당장 뒤를 닫기로 결심했다. 어디선가 새로운 물고기가 코탐의 상처를 닦아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혈관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상처는 그 노란 빛 원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치유되었다. 코탐은 빨리 자신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욕심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나는 또 도와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머리를 돌려 그 의문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나만 남았군요. 세상아, 이제는 큰 인어도 남지 않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족은 코탐만 남아있으며 이 인어는 모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의문의 사람이 말했다. 종족의 희망을 지키며 사는 것을 코탐에게 감동적으로 인식시켜 눈물을 흘렸다. 그가 예라고 대답하고 즉시 백발의 의문의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코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그는 종족을 위해 살 것이고 그의 주인을 위해 살 것이다. 몇백 년이 흘러 그 이후로 코탐은 검은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하노이의 토리치강 물과 같은 물 속에서 너무 슬퍼하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울고 있었고 그 후에 꼬리를 들어올려 보았다. 코탐은 자신의 꼬리를 잡아들었고 그가 견디는 상처를 견뎌야 할 것이다. 그가 결심하자 그는 각 비늘을 떼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의 살에 자란 비늘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톱을 뽑아내는 감각을 시도해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에드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혈육신경과 결합된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자신의 비늘을 스스로 때리고 자신의 몸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의 신선한 피가 모든 비늘을 물들이면서 바다 곳곳에 떠다니게 된다. 물의 요정은 울면서 비늘을 벗으려 하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익숙한 소리에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곁에 흰 벼락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물의 요정이 서 있는 곳은 예전과는 다른 존귀한 주인이다. 이 순간의 장면은 어둡고 어둡다. 검은 바닷속에서는 하얀 옷 한 벌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밝고 그 사람은 곳곳에 피가 번져 있으며 푸르스름하게 부어있고 부하있습니다. 물고기는 주인을 놀라게 하거나 걱정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서러운 듯이 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머리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고 쉬게 해달라며 부탁하고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합니다. 하지만 물의 요정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 문장은 매우 빨리 모든 것을 밝혀주었고 물의 요정과 그 사람은 함께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그 신비한 인물이 조금 멈춰 물 위에 누워 머리칼이 흰색으로 솟아오르며 팔을 꼬아 서 있으면서 그 옆에 서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인을 배반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신비한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것 같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빛나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데 우리 집의 늙은 주인과 닮았군요. 정말로 원장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면서 미쳐가는 사람이 정상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은 가족에 의해 살살 물려서 뼈까지 문 씹어먹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범하다면 이제 우리들은 물 위에 누워 힘이 조금씩 바닥나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의 이마에 새겨진 신비한 표식은 하나씩 흐려지며 그에 따라 매번 눈을 감습니다. 물의 요정은 주변을 헤매며 우리 집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으며 떨며 이를 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은 영원히 그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물의 요정의 꼬리는 단추로 빨간색으로 벗겨져 부끄럽고 추악하게 변해 물방울은 여전히 꾸준히 떨어지며 하나 떨어질 때마다 진주로 변하여 반짝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흰색이든 검은 바닷속에 떨어지면 모두 사라지고 물의 요정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표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은 힘이 다해 눈을 감으면서 그 약하게 닫히는 눈을 향해 형상을 유지할 수 없어 환상적인 까만 용의 외투로 빛나고 있는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의 비늘은 미련한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너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물의 요정은 감당할 수 없어 옷자락을 놓고 손을 떼며 고개를 숙이고 일그러지며 눈가의 비늘을 벗어냅니다. 우리 집의 늙은 주인은 피도 그 비늘을 따라 길게 늘어뜨리면서 주인이 겪는 고통을 우리도 겪을 것이며 이것이 곧 그런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사랑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적이었다. 트로앙의 옷조각이 깔끔하게 그의 꼬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 앞에 붉게 부어오른 메코의 눈이 빛나면서 코탐의 피부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코탐의 꼬리가 용비늘로 덮였고 메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코탐은 비늘을 가지고 있었고 메코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일에 관여했다. 이제 코탐은 보통의 물고기가 아니라 용비늘에 가벼운 피갑이 있는 보통의 물고기가 아니라 완벽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물고기였습니다. 물리적인 혹은 마법적인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처를 거부했으며 메코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얼굴 전체가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메코는 그를 뒤돌아보고 메코가 뒤를 응시할 때 멈추어 섰다. 코탐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그가 이전에 메코를 때렸던 늙은 피부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에 서 있다. 이 인간은 약한 존재일 뿐이지만 전신에 인간의 숨을 쉰다. 물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것은 노장태양과 싸웠던 자신이 살아있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숨결만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 물고기는 그를 사랑하는 주인이 없다고 믿지만 평생 존경하는 건 용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부정하는데도 그 얼굴은 그 물고기와 매우 닮아서 그냥 인간일 뿐인데 이런 얼굴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싶다. 용을 생각하면서 계속 부정하지만 그 얼굴은 매우 물고기와 닮아서 그냥 인간일 뿐인데 이런 얼굴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싶다. 송을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작은 인간일 뿐이라고 인식했지만 그 얼굴은 뚜렷하게 보여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용을 생각하면서 계속 부정하지만 그 얼굴은 매우 물고기와 닮아서 그냥 인간일 뿐인데 이런 얼굴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싶다. 송을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작은 인간일 뿐이라고 인식했지만 그 얼굴은 뚜렷하게 보여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시점에서 인파는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동했지만 물은 여전히 그 이상을 이긴다. 그는 갑자기 친한 버신 물에게 공격을 가하며 태양 씨를 목에 껴 질문을 던지며 넌 누구냐라고 물었다. 머릿속에서 물어본 동안에도 목을 조여 죽일 수 있는 물고기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태양 씨는 몇 마디 말을 해서 태양 씨가 물고기에게 죽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 인파는 빠른 속도로 공간 기술을 사용하여 다시 공격하려고 했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이때까지도 물을 능가했다. 이 시점에서 에드가 말했다. 이제까지 태양 씨에게 침입한 미친놈이 없었는데 태양 씨는 모두를 안정시키고 있다.
선생님은 랑팔랑 포각만을 바꾸면서도 란범의 포각 살인만 바꾼다. 팔랑은 범이 칼을 짤 때 순간적으로 공격을 피한다. 물고기는 약점이 없지만 완벽한 방어를 가지고 있지만 수무감지는 공격의 위협을 깊이 느낀다. 칼의 위협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몸에 닿지 못한다. 수무가 즉시 빠르게 피하며 란범의 한 주먹이 튕겨져 나가며 무게 때문에 특별한 공격을 받았다. 그가 랑팔랑을 막으며 수무를 살펴보고 한눈을 던지면서 그의 공격이 깊이 느껴진다. 물고기는 방금 그 공격을 피했지만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느르가 있었던 이후 수무는 결코 공격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결코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 그는 란범의 공격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작은 인간들은 작은 인간들이 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존심을 상실한다. 수무가 란범을 살펴보며 부담스럽게 본 적을 본다. 이로 인해 그의 분노가 일어난다. 그는 분노로 인해 바다도 소란을 일으킨다. 주인은 결코 그렇게 약해질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고 고민한 후 감정이 폭발한다. 아무도 주인의 얼굴을 갖지 못한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물고기의 눈이 붉게 변하고 바다 뒤에 있는 3m 크기의 물고기는 랑팔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의 주인이 아니면 그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미치광이로 생각하면서 물고기는 그의 몸을 던진다. 이 땅에서 이 얼굴을 소유하려는 인간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랑팔랑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은 물고기를 촉발시켰다. 다행히 란범은 아직 여기에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전신이 취약해지면 한 번이 주먹을 놓치면 너무나 낭비이다. 이번에는 물의 왕이 한 번에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비늘은 진짜로 가격이 비싼 진짜 비늘을 벗길 때가 아니다. 빛을 내며 충돌하면서 란범의 주먹에 의해 용사 갑옷이 조금 깨지지만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다. 란범의 공격의 힘은 물체 주위에 기운을 일으킨다. 롱난 성갑의 바람과 부딪혀 머리칼은 모두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뾰족한 눈썹들은 명백히 모두 뒤로 넘어가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너희 아버지는 정말 미친놈이었다. 둥둥하게 말해버리고 수컷의 말은 수풀 속으로 청을 하고 있었다. 물레의 귀에서 직선적인 선언을 해버렸다. 무릎에 손을 갈은 물론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을 상처 입히지 마라. 람펌의 하늘과 땅을 흔드는 펀치 뒤에 수이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찌푸렸다. 이제까지는 아무도 그의 롱난 성갑을 뚫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강력한 타격마저. 그의 방어 본능은 일어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었다. 그가 반격할 때가 되었고 람펌이 자신의 바람을 끝낸 직후 수이부는 즉시 그의 날카로운 막대기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한 번이 강타로운 몸을 꼬아버렸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능력자라도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정확한 전략을 측정할 수 없더라도 미친놈이라도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것뿐만이 아니다. 시스템이 경고하듯이 포악하게 피했다. 무슨 장난이냐 하지 말아야겠다. 수이부의 짓궂은 공격과 함께 물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은 전혀 상쾌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다른 강자들은 람펌과 수이부의 솔로를 보며 정서적으로 흥분했다. 하묵은 세이의 두꺼운 가죽에 충격을 받아 너무 빠르다는 것에 경악했다. 이제 그것은 공간이 아닌 물의 형태인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든 그것은 놀랄 만큼 빠르다. 미해는 수이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강인함을 가졌다. 그것은 인류를 통치하는 악의 생물들과 동등하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이미 혼란스러워졌다. 모두가 경탄했다. 수이부는 그들에게 자랑했다. 그의 절대 방어 아래 모든 물리적 공격과 마법적 공격은 무의미했다. 인간은 그를 상처 입힐 수 없었다. 이것은 수이부의 주인의 절대 방어였다. 이전의 자연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 물고기 주인을 언급할 때 람펌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전에 말했던 대로 람품은 그 얼굴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를 한 번에 해치워야 했다. 랑트롱 옆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물난리가 있었다. 결국 람펌이 서둘러 돌아볼 때 수이부는 랑트롱을 향해 그의 날카로운 손톱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그를 향해 노려보았다. 그 몇 사람에게 말해줘. 아무도 그를 때릴 수 없지만 그는 누구든지 때리면 죽을 것이다. 우리의 공격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오만한 것은 강자의 특권이다. 물고기는 랑트롱이 즉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람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시 한번 그는 공간 기술을 사용하여 랑트롱을 데려가 수이부는 한 번 더 공격했다. 공기를 향해 물이 튀어나오는 것은 참으로 이상했다. 그가 눈을 들어 올렸을 때 죽이고 싶다고 외쳤다. 결국 피할 수 없다. 공간이 흥분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한 마리 곰이 던진 물에 따르릉 물리며 공허한 모습으로 무서움을 자아냈다. 그것은 미해가 무서워하게 만든 물중으로 인해 더 멀리 달려가 도와줬다. 람펌을 잡는 누구든지 모두 힘을 다해 주었다. 미해의 엉덩이를 차면서 뒤로 물러나 스티븐이 손을 올려 발사하고 하무가 그 주위를 물로 감쌌다. 그 올려진 물은 생선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지만 그들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도 수이부는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 짓기까지 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하무가 엉덩이를 단단히 꺾으며 엉덩이를 찍어 머리를 뚫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수이부의 롱난 성갑이 하물의 칼을 막아 세웠다. 스티브는 그래서 더 노력하여 몇 발의 빛을 발사하여 그것을 태웠지만 물론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갑자기 곰의 다리가 미해의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져 터졌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스스로 생선의 엉덩이를 차고 스스로 부수었고 물고기는 아직 때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가 때렸다. 방금 랑트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의심스러운 물에서 미해의 뒤에서 순식간에 작은 물방울이 커져 머리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미해를 향해 직접 손짓을 했을 때 도망갈 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사람이 약하고 소규모라고 욕했다. 너희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흙밖에 없습니다. 말을 끝내다. 전혀 효과가 없는 허름한 물결을 미희에게 향해 발사했다. 그는 빠르게 후퇴의 공격을 피했다. 다행히도 피하게 된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 곰팡이 손에게도 팔이 썩을 만큼은 더 강하게 베었을 테니까요. 한 손에 곰팡이가 떨어져서 크게 베어져 죽기 직전이었지만 이것은 그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평소 건조한 생선을 먹다가 갑자기 물고기가 두 번째 공격 속도로 스티븐처럼 빠른 공격을 받아서 스티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해는 방어구가 없어 어떤 방어도 없다. 운이 좋게도 미해와 같은 기술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미해를 괴롭히기 위해 조각을 잘라내는 대신 물을 향해 얼굴을 묶어내려 찌르기로 선택했다. 아프긴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미해가 맞지 않았지만 혈액이 진짜인 것처럼 입을 흘렸다. 입을 닫고 있을 때 갑자기 뒷면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내 뒤에서 나타난 물방울이 나의 전투 감각으로 공중에 뜨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희는 그의 전술을 즉각 이해하며 수중생물이 얼마나 민첩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물에 의해 99번을 감싸여 있다고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타나면 물고기가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물이 물 웅덩이를 올려놓고 위치를 지정한 후 자신의 이동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물이 없다면 이동할 수 없다. 미해는 자신의 기술을 드러내어 물에게 경멸을 했다. 그래서 미해의 안내로 조이는 물의 모든 물방울을 다 태워 물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은 미해가 말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물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약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고 입을 찌푸렸다. 이 시점에서 악몽이 실제로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왔다. 림팜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 주변의 에너지가 특정한 자기장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 자기장은 여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환 중인데 무엇으로 변환되는지는 시스템이 말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쓰러졌습니다. 모두 깨어날 때 다시 경기를 봐요.